그림과 같이 동그란 모양의 도형을 원이라고 합니다. 이제 원에 대해서 배웠었으니까.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원 모양의 물건을 세 가지 써보시오. 세 가지 쓰라면 세 가지를 반드시 써야죠. 두 가지 쓰면 틀리고. 그렇다 이거야. 어쨌건 뭐 원 모양이 많은 게 이제 바퀴 같은 거, 또 동전. 동전도 동그래서 다치거나 이러지도 않은 거죠, 사실은. 원하지 않으니까. 어, 그다음에 뭐 시계라든지 접시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이런 것들 원이기 때문에 이제 어, 원이 갖는 어떤 특성들이 있잖아요. 곡선이 갖는 특성들. 그다음에 서로 다른 삼각형 두 개를 그려보시오. 뭐 이거는 어렵지 않죠. 다만 규칙은 어, 이, 그 이런 방식 이렇게 되면 직선이 이렇게 된다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삼각형이 아니고 사각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고무줄, 뭐 기압판이라고 했었는데 그걸 잘 생각하면서 그래야 되겠죠. 뭐 이런 거 어렵지 않으니까 서로 다른 사각형 세 개를 그려보시면 뭐 크기만 달라도 서로 다른 사각형이라 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많겠죠. 아주 쉽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4번 다음 규칙에서 빈칸을 채우고 동그라미 네모를 사용하여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 보시오. 다음 규칙에서 이게 다음 규칙인가 보죠. 다음 규칙에서 다음 규칙 이런 것도 이제 초등 저학년에서는 이런 문제에서 요하는 게 뭔지 이런 것도 이제 익숙해지는 거죠. 아래 규칙, 다음 규칙, 아래는 또 없으니까 새로운 규칙 만들기 이렇게 돼 있네. 동그라미 네모 네모 동그라미 네모 네모 동그라미 네모 네모 이렇게 되겠죠. 새로운 규칙을 아이들이 이제 마음껏 동그라미와 네모를 가지고 새로운 규칙을 만들 수 있대. 뭐 동그라미 동그라미 동그라미만 다 채울 수도 있고 동그라미 3개에 네모 하나, 동그라미 동그라미 동그라미에 네모 하나, 동그라미 동그라미. 근데 이게 이러면 규칙이 되느냐? 이 끝도 없다는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중간만 이렇게 딱 잘라놓으면 이런 것들이 이제 아이들 눈높이에서는 괜찮은 거예요.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패턴은 우리가 자연 세계에서 있는 패턴은 거의 끝이 없다. 유한하지만 거의 끝이 없어 보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거든요. 그런 어, 어떤 패턴이 주는 그런 정서적인 느낌 그런 거를 볼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이제 제한된 공간에서 제한된 어떤 모형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솔직히 패턴이 주는 자연이 주는 패턴에 대한 경외감을 전혀 주지 않기 때문에 또 너무 쉽잖아요 사실은. 5번 여러 가지 도형을 보고 원,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이 각각 몇 개 있는지 써보시오. 개수를 쓰라는 거죠.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하죠. 예. 아니 왜냐하면 애들이 원이 뭔지 이런 거 금방 알거든요. 그러니까 사각형이 뭔지 금방 알아요. 근데 이제 개수를 세다 보면 틀리기 때문에 실제로 그러면 원에 대한 개념이나 어, 사각형에 대한 개념이나 뭐 오각형에 대한 개념을 모르냐? 전혀 그렇지 않죠. 실제로 이제 이런 거를 학기 중에 문제를 내거나 단원 평가로 그러면 틀렸다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문제를 낼 필요가 없어요. 예. 오히려 이제 혼란을 주는 것이죠. 제가 봐도 이런 거 세기가 굉장히 귀찮고 이 안에서 뭔가를 분리해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초등학교 2학년 아이들에게는 약간 짜증을 유발할 수도 있다. 굳이 이제 안 해도 되는 것들이죠. 근데 이제 패턴은 말이죠. 이런 방식으로 보지 말고 자연에서 주는 패턴은 우리가 이렇게 물론 꼭 자연은 아니지만 보면 이걸 프랙탈이라고 그래요. 프랙탈 의미는 이제 부분 아주 일부분이 전체 구조하고 굉장히 유사한 그래서 비슷한 기하학적 특성을 갖는 거예요. 기하학적 특성이라는 건 어떤 모양, 도형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자기 유사성이 계속 자기 자신을 계속 복사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거죠. 그려보게 하면 누구나 쉽게 그릴 수 있죠. 근데 아까 본 네모 동그라미만 두 개를 가지고 볼 패턴을 보는 거하고는 굉장히 굉장히 다르단 말이죠.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 이 모습 안에서 패턴을 찾기가 복잡해 보이니까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근데 자세히 보면은 끝도 없는 패턴이라는 것이죠. 뭐 이런 게 제일 단순한데 삼각형이죠. 직선에다가 이제 중간에 어, 이렇게 이제 삼각형을 만드는 거죠. 이렇게 삼각형을 이렇게 삼각형을. 그다음에 여기도 또 삼각형이 생기는 거죠. 여기도 삼각형이 생기고 여기도 삼각형이 생기고 계속 이런 모양으로 이제 어, 네, 뻗어나가는 것이죠. 이렇게 또 삼각형이 생기고 이렇게 점점 점점 이것도 보면은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떤 도형의 패턴을 주느냐 약간 이제 삼각형의 모양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어, 전체 그림이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모양으로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모양이 되는 거죠. 이런 것도 아주 한 직선에 가지가 두 개 뻗어 있죠. 그런데 이제 길이가 이만한 길이하고 이만한 길이의 비율이 조금 다르죠. 늘 그런 방식으로 무한 반복하다 보면 자기 복제를 계속 하다 보면 이런 패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패턴. 이런 그림을 많이 보여주는 거죠. 이런 그림을. 아, 그러면 그 안에는 동일한 패턴들이 계속 숨어 있구나. 자연이 다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어, 나무 모양인데 나무까지 실제로 나무가 이러냐 비슷한데 전혀 그렇진 않죠. 왜냐하면 나무가 지금 자라면서의 환경은 햇빛이 왼쪽에서 더 많이 기울 수도 있고 그렇죠? 다른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에 맞춰 가지고 이제 나무 모양이 자라요. 무게 중심도 잡아야 되니까 또 땅 밑의 구조는 또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물을 찾아서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제 이게 뿌리가 이쪽으로 뻗어 있으면 나무는 균형을 잡으려고 나름대로 이제 모형들을 뒤튼 가지를 뒤틀죠. 근데 아주 심플한 구조를 보면 이런 원리들이 숨어 있다. 동일한 패턴들이 자기 반복을 자기 복제를 계속 자기 유사성을 가지고 계속 한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패턴을 보는 패턴을 아이들이 어떻게 인식하는지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과서에서 보는 이런 패턴들은 너무 단순하고 유치원생들도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어, 이런 걸 자꾸 보여주는 것보다는 자연 속에서 있는 패턴을 자연에서 그냥 그 나뭇가지든지 아니면 잎사귀 모양을 물론 복잡하죠. 그렇게 단순하지 않지만 그 속에서 단순함을 찾아내서 패턴화 시킬 수 있는 거 그런 연습을 좀 하면 어떨까